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이어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는 두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쟁은 서양 세력인 프랑스와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일어난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당시에 어떤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는지 당시 상황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양요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양요가 있죠. 여기도 양요가 있고, 자, 양요란 뜻을 하나씩 뜻풀이를 해보자면 양자는 서양입니다. 서양. 자, 여기서 서양이라는 것은 유럽을 뜻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요는 뭘까요? 요. 자, 요는 소란이라는 뜻입니다. 난리 이런 뜻이에요. 소란. 자, 그렇다면 양요란 뜻은 서양 세력인 즉 유럽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으킨 소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병인양요라는 것은 병인년 즉 1866년이 병인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1866년에 서양 세력이 일으킨 소란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가 난리를 일으켰을까요? 네, 병인양요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자,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미양요는 신미년, 즉 1871년에 일으킨 서양 세력이 일으킨 난리란 뜻으로 어느 나라와 연관이 있냐면 이 신미양요는 미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척화비라는 것을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라는 것을 세웁니다. 왜 세웠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낱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통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상.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 간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관계를 맺는 것. 자, 나라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사고 팝니다. 사기도 하고 파는 거죠. 즉 지금 말로는 뭘까요? 자, 지금 말로는 뭐 무역을 뜻하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즉 수입과 수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통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역이다, 물건을 사고 판다, 나라 간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국주의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제국주의 좀 어려운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돈이 많은 나라가 즉 그 다음에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가 그러니까 강대국 즉 힘이 센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자,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 식민지라는 것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힘이 센 나라가 있겠죠. 힘이 센 나라. 자, 센 나라가 강대국이 자, 이렇게 힘이 없는 약한 나라들 있죠. 약한 나라들을 자, 무력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 식민지로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힘이 센 나라가 있습니다. 힘이 센 나라. 자, 반대로 힘이 약한 나라가 있겠죠. 힘이 약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물건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신발도 나오고요. 그 다음 옷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도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제한이 돼 있죠. 정해져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신발, 옷, 화장품을 사고 더 이상 물건을 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물건 사지 않는다면 자, 이 공장이 문이 닫겠죠. 공장이 파산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국가의 경제가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강대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팔아먹어야 될 곳이 필요하겠죠. 신발, 옷 같은 걸 팔 곳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힘으로 이렇게 힘 약한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식민지로 만듭니다. 식민지. 자, 식민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자,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옷,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것들을 이 식민지 나라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거죠. 자, 팔면 거기서 돈을 얻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힘센 나라, 즉 강대국이 힘이 약한 약소국들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자, 남아도는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이익을 얻었냐면, 자, 옷을 만들려면 옷감, 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신발을 만들려면 고무 같은 게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식민지에서 이러한 원료들을 값싸게, 다시 이러한 원료들을 값싸게 사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재료들을. 자, 그러면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이익을 남기고, 또한 이런 것들을 식민지 나라 사람들에게 팔면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자, 이 강대국 사람들은 살기가 좋아지겠죠. 반대로 식민지 사람들은 물건을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점점 경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식민지에서는 싼 자원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의 물건을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상황을 볼까요? 자,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여기가 일본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나라들이 자, 중국을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해서 베이징, 그 당시 수도가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의 수도가. 자, 거기를 함락시키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의 문을 활짝 열고 무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도 문을 열게 되는데 어떻게 열게 되냐? 자, 이번에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자, 커다란 배를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포를 달고 오죠. 자, 거기서 대포들을 빵빵 쏘게 됩니다. 빵빵. 자, 쏘게 되면서 일본이 겁을 먹죠. 그래서 더 이상 문을 닫지 않고 문을 활짝 열면서 미국과 통상을 하게 됩니다. 즉 무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소문들이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왔겠죠. 자, 그 당시 흥선대원군이 어떤 권력을 잡고 있을 때인데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 영국과 프랑스, 미국 같은 서양 세력과는 더 이상 어떤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어떤 이양선 같은 거 있죠. 다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서양 세력들의 배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나라한테 겁을 주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중국과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문을 닫게 됩니다. 네. 병인양요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86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서학, 즉 천주교를 배웠을 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처형했다 그랬죠. 자, 여러분 그림을 봐볼까요? 자, 이렇게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을 이제 칼로 죽이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천주교들을 처형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까지도 죽여버렸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프랑스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프랑스인 선교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천주교를 전파하려고 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 화가 난 프랑스가 강화도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여기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자, 우리랑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김포죠. 여기가 김포.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서쪽으로 가면은 강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자, 여기로 프랑스 군대가 여기 쪽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프랑스 군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자, 족족산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족족산성에서 조선군에게 패하해서 이제 퇴각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훔쳐갑니다. 뭐냐면, 자, 보시면 이 그림책 있죠. 자, 그러니까 조선 왕실에서 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어떤 왕의 행차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선 왕실 의궤라고 합니다. 조선 왕실 의궤. 자, 이것들 어디 보관돼 있었냐? 여기 보시면 외규장각이라는 곳에서 보관돼 있었는데 여기 있는 물건들을 싹 가져가 버린 거죠. 귀중한 물건들을. 자, 여러분 이 규장각 들어보지 않았나요? 규장각? 뭐라 그랬죠, 예전에? 네, 종조가 만든 왕실 도서관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책
굉장히 귀중한 책이나 이렇게 요괴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자, 규장각이 근데 불타버리거나 그 다음에 도난당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분으로 해서 여분의 그런 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강화도, 즉 섬이니까 침략을 받는 일이 적겠잖아요. 그래서 외규장각이라는 이름에,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규장각을 만든 거죠. 강화도에. 거기에 외규장각을 만들어서 이처럼 조선 왕실 의궤 같은 소중한 조선의 보물들을 보관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갔냐? 프랑스군이 와가지고 태가가면서 이 외규장각을 들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귀중한 보물들을 다 훔쳐가 버린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신미양요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미양요는 신미년이 1871년입니다. 1871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인양요가 1866년이니까 5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선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든 배를 상선이라고 하는데, 자, 미국 상선이 대동강이라는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에 다다릅니다. 평양까지 와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냐? 통상을 요구합니다. 통상이 뭐라고 했죠? 물건을 사고 파는 나라 간의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이라는 뜻이 됐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무역하자,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욕을 들어줬습니까? 아니죠. 우리들이 그것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냐? 자, 조선 관리를 가두고 그 다음에 포를 쏘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화난 평양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니까 이 평양 사람들이 배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선원들이 이제 많이 좀 죽기도 하고 막 이랬겠죠. 자, 이것을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었겠죠. 나중에 1871년에 자, 미국 군함이,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강화도를 침략하게 됩니다. 저번에 우리 병인양요 때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먼저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번에 신미양요도 미군이 강화도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신식배죠. 미국의 신식배에서 한 포, 즉 배에 달린 포가, 자, 우리나라 강화도를 향해서 포를 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도 여기서 포를 쏘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사거리가 짧고 얘네들은 신식 무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가 떨어진 거죠. 떨어졌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겠죠. 자, 그곳이 그곳이 어디냐면, 자, 그것은 우리의 수업 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맞서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어제연이라는 사람이 저항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군이 돌아가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어제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제연이 전사입니다. 이 전투 중에 어제연 장군이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군이 저항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군이 물러나긴 하지만, 자, 우리의 피해는 300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다음에 수십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반면에 그 미군은 피해가 적었습니다. 한 5명, 3명 정도만 죽었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일방적으로 많이 당한 전쟁입니다. 자, 그들의 신식 무기가 우리의 재래식 무기를 압도한 것이죠. 네, 이 일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네,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흥선대원군이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서양 세력이 침입하면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싸우겠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연한 어떤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전국 각지에 이러한 비석을 세웁니다. 이 비석 이름이 뭐냐면 척화비입니다. 척화비. 네, 척화비가 무슨 뜻이냐? 화, 비. 네, 무슨 뜻이냐면 배척하다,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배척하다,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무엇을 반대했을까요? 화는 화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하게 지내다, 친하게 지내는 것을 반대한다. 누구와? 서양 세력과 그 비석을 뜻합니다. 비석. 자, 이것을 하나만 만들어서 설치한 게 아니라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각지에 배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 자, 서양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다.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자, 화해는 즉 친하게 지내는 것은 나라를 무엇을 하는 것이다? 파는 것이다. 네, 이 병인양요와 식민양요를 거치면서 흥선대원군이 가졌던 어떤 분노, 서양 세력에 대한 미움,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